40년 동안 속고 살았다. 내가 사랑한 그 여자가 내 사촌 동생이었다니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. 나는 72. 한평생 성실하게 가족만 믿고 살아왔다. 내 나이 돼서 이런 진실을 듣게 될 줄은 평생 상상도 못했지. 이 이야기는 숨기면 죄가 되고 마주하면 상처가 되는 가문의 피비린내 같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우리 가족은 늘 단단했다. 아내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마음 씀씀이가 깊었고 아들은 예의 바른 중견 40대 가장, 며느리는 똑 부러지고 침착한 30대 중반 직장인. 겉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는 집안이었다. 하지만 아내는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입술부터 떨렸다. 사람이 본능적으로 숨기려는 게 있을 때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다. 여보, 당신은 어릴 적 어디서 자랐다고 했지? 그냥 친척집. 말했잖아. 그 답변이 너무 빨랐다. 늘 같았다. 늘 피했다. 사람은 숨기는 게 있을 때 말이 빨라진다. 그땐 몰랐다. 그 한 줄의 빈칸이 나중에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. 사달은 며느리 때문에 났다. 아닌 게 아니라 며느리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. 아버님, 어머님 주민등록 초본이 좀 이상합니다. 뭐가 이상해? 어머니 출생지가 공란이 많고 입양이동 기록이 제대로 없어요. 아내는 컵을 떨어뜨렸다. 바닥에 깨진 유리보다 아내의 표정이 더 무서웠다. 그리고 그날 밤 어김없이 또 방에 틀어박혔다. 나는 그때 알았다. 아내의 과거에 내가 모르는 검은 구덩이가 있다고. 며느리가 말했다. 아버님, 작은 할아버지 묘소에 가보실래요? 묘소 주변에서 일하던 노인이 말했다. 아이고, 그 아가씨? 그 집안 피부치라서 드린 거지. 나는 귀를 의심했다. 피부치? 그 아씨 진짜 친척 아니었어요. 몰래 데려온 아이라면서. 아내가 그 집에서 자랐다고 들었지만 나는 그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아내를 본 적이 없었다. 숨겨진 아이, 감춰진 호적, 피부치, 퍼즐은 대충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.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. 어느 날 아내 옷장 깊숙이 숨겨진 나무 상자 하나를 보았다.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. 그리고 바로 아래에 적힌 글자, 전하지 못한 이야기. 손이 덜덜 떨렸다. 나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. 그 안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다. 아버지의 편지 원문 일부. 아들아, 이 편지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줬어야 했다. 허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. 너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나는 너를 무너뜨릴 용기가 없었다. 그 아이는 그저 사촌이 아니다. 우리 집안 피에서 갈라져 나온 금기의 씨앗이다. 절대 너와 엮여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. 문장이 칼처럼 박혔다. 숨이 턱 막혀왔다.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. 미안해, 미안해, 오빠. 그때 말했으면 오빠가 날 떠날까봐. 난 정말. 나는 소리를 질렀다. 대체 뭘 얼마나 숨긴 거야. 아들은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내 팔을 붙잡았다. 아버님, 지금 어머니는 40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진 상태예요. 멸망의 첫 신호탄이었다. 며느리는 서류 더미를 펼쳤다. 아버님, 여기. 어머님 출생신고 이전 기록입니다. 출생신고가 뒤늦게 되었다. 그 전에는 존재 자체가 서류상 없었다. 왜 없는 거냐? 숨겼다는 거죠. 그리고 며느리는 가장 무거운 폭탄을 꺼냈다. 어머님 친어머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. 나는 몸이 굳었다.
그럼 어디서 뭘 하고 있어? 지금도 당신네 집안 사람을 피해 숨어 있어요. 뭐라고?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굴 피해 숨어 있는지 아세요? 바로 아버님 집안입니다. 나는 비명을 삼켰다.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, 그 죄의 그림자가 아직도 어딘가 살아 있었다. 아내는 울다가 지쳐 결국 입을 열었다. 오빠, 이젠 말할게. 40년 너무 오래 숨겼어. 아버지는 젊을 때 한 여자를 구해줬다고 했다. 그 여자가 바로 아내의 친어머니였다. 그녀는 가난했고 부모에게 쫓겨 살았고 아버지가 먹여 살렸다. 그러다 아내가 태어났다. 아버지는 그 아이의 존재를 숨겼다. 집안에서 금기라 여겼고 사촌에게 맡겨 키웠다. 아내는 숨겨진 아이였다.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모른 채 그 아이와 사랑에 빠졌다. 나는 고개를 든 채 얼어붙었다. 그럼 나는 40년 동안 아버지가 숨긴 피의 결과를 아내로 품고 산 거야?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다. 아내는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다. 오빠, 나도 오빠를 사랑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. 근데 오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세상에 발 디딜 곳이 없었어. 그동안 아내가 친정 이야기를 피했던 이유, 아무도 만나지 않던 이유, 가족을 만들고도 늘 불안해했던 이유,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 떨어졌다. 아내는 40년 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았다. 오직 나를 위해서. 나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. 며느리가 말했다. 아버님,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. 무슨 결정? 40년 동안 속은 대가를 어머니에게 복수로 갚으실지, 아니면 아버님 세대에서 이 가문의 죄를 끝낼지. 나는 떨리는 발로 아내가 있는 방 앞에 섰다. 문틈으로 아내가 어린애처럼 웅크리고 울고 있었다. 그 순간 40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. 나를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싸던 얼굴, 내 부모 제사상을 혼자 차리던 손, 아플 때 밤새 내 머리를 쓰다듬던 눈빛. 하지만 동시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진실의 무게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. 나는 문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다. 이 지옥 같은 족보 내 세대에서 끝낸다.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떨었다. 미안해, 미안해, 오빠. 정말 미안해.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분노도 사랑도 상처도 전부 뒤엉킨 채로 그 방을 나왔다. 그게 복수였는지 용서였는지 혹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는지는 나도 아직 모른다. 다만 하나는 안다.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것. 그리고 그걸 마주하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. 여러분, 사람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겁니다. 숨기면 죄가 되고, 마주하면 상처가 되고, 알아도 모른 척하면 평생 후회가 됩니다. 저는 이제 압니다. 진실을 감당해야 하는 건 숨긴 사람이 아니라 마주한 사람이라는 걸요.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